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매파 발언을 내놓으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요즘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가 2,600선이 붕괴됐습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국내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지금 이제 반도체를 또 필두로 이수페타시스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죠.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또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포스코 DX 등 빅테크 지금 기술주들이 시장을 지금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의외로 오늘 국내 증시는 지금 오전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개별 흐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과도 이렇게 디커플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수보다는 개별주에 좀 집중해서 매매한다면 지수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폭 반등하고 있는 국내 증시 흐름 오전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개해주셨던 드론 관련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죠. 네. 오늘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장중에 상승 흐름이 나왔었지만 오늘은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일부 종목들만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당장 단기로 추천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저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원전 관련해서 한전기술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어제도 이제 음봉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마이너스 1%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동유럽 쪽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좀 중장기 종목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 한전기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가 좀 단기 이슈보다는 조금 그 저점에서 좀 멀리 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오늘은 좀 비교적 여러분들께 단기 종목,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갖고 나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전기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뉴로메카까지 살펴볼게요. 네, 뉴로메카는 오늘 5%대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빅테크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와 관련된 기술주들이 그래서 뉴로메카도 로봇 관련주로서 저점 찍고 다시 반등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앞서서 매니저님이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먼저 이제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제 곡물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말라버린 식수원 곡물 수출 반토막 중남미 덮친 100년 만의 가뭄이라는 뉴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또 올여름에는 엘니뇨까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장마가 예고되어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가뭄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뉴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파나마 운하가 통행이 제한될 정도로 지금 가뭄 때문에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곡물 거래소에서도 지금 이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재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이쪽 중남미 쪽이 곡물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 제한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또 곡물 관련주가 한번 급등 나오고 엘니뇨로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중남미 관련주로 제가 중남미 가뭄 관련주로 관련주 급등 나올 수 있다고 봐서 오늘 한번 한 종목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난 5월 강수량이 195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파나마 운하의 통행이 조금
조금 더 강화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 선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곡물주는 바로 팜스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대표적인 곡물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또 비료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5%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팜스토리 현재 2,47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포인트 어떤 걸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곡물주 정도 하나 정도쯤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그 소금 대란으로 인해서 곡물주 섹터 안에서 소금으로 막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신성홀딩스 같은 거. 그런 종목들이 원래 이제 곡물주 내용 나오면 같이 급등했던 종목들인데 이번에 소금으로 오버슈팅한 종목들은 곡물주 테마 안에서 이번에 재상승이 나오면 소금 관련된 테마로 먼저 올랐던 종목들은 좀 제외가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소금 테마로 올랐던 거 제외하고 나머지 곡물주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제 시세나 아니면 수급이 제일 좋은 게 저는 팜스토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팜스토리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300억이 넘을 정도로 실적은 뭐 탄탄한 종목이고 우리가 이제 곡물 관련주들 많이 있잖아요. 뭐 미래생명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일사료 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팜스토리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곡물주가 뭐 새로운 종목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매수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팜스토리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소금 테마주로 한번 급등했던 거는 제외하고 매매하자 이런 관점에서 추려서 제가 오늘 팜스토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러우 전쟁 속에서도 급등했었던 곡물 가격의 수혜주로 팜스토리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뭄이 떠올랐는데요. 팜스토리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6월 달인데도 과거에 뭐 8월 달처럼 엄청나게 덥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오늘도 네. 정말 덥고 물론 이제 또 며칠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가뭄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기후가 극단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 작황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고요. 물론 오늘 이제 팜스토리가 이제 급등했다가 윗골이어서 이제 만약에 급등한 상태였으면은 제가 종목을 바꿨을 거예요. 다른 걸로. 하지만 급등한 다음에 충분히 저점에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곡물 관련주는 아침에 이제 가뭄 이슈로 급등했다가 의외로 이제 시장이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린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후에 또 증시가 살짝 조정을 받으면 곡물 관련주가 튈 수 있거든요. 늘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오후에 오전에 올랐던 뭐 삼성전자나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소페타시스도 오늘 반등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윗골이 달리고 조정받으면 곡물주가 아침에 갔다가 지금 다시 눌림목인데 오후에 또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단기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지금 목표가는 일단은 그 3,200원 잡아놨고요. 손절가는 2,1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팜스토리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1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그 두 번째 뉴스는 지금 자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네. 자, 오늘 그 돈이 보이는 뉴스 두 번째 뉴스 바로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2달 만에 3만 달러 돌파, 파월 화폐의 지위를 가진 듯 이 내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간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세웠습니다. 가상자산이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뉴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전 코너에서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그 간밤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변동성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저도 이제 새벽에 비트코인 보다가 급등하길래 정말 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찾아보니까 이 파월 의장 그죠?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매파적인 발언으로 상당히 또 그 임팩트를 지금 주고 있는 연준 의장이죠. 사실상 금융시장에서 이 스피커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인정하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아직도 가상자산 이게 무슨 거품 아니냐 이게 무슨 자산이냐 돈이나 화폐나 금이나 자산이지 비트코인은 자산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발언 한 번으로 지금 자산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저는 오늘 급등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알트코인의 대표적인 종목인 이더리움이나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급등을 하면서 저는 당연히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그냥 단순히 뭐 급등했다가 아니라 여기 관련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4월 이후로 처음으로 3만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수혜주 어떤 종목 선택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비트코인 수혜주로 저는 오늘 우리기술투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는 가상화폐 관련주 또 두나무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4,12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모멘텀 살펴볼까요? 네, 우리기술투자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대장격이 바로 우리기술투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전체 코인 거래소에서 뭐 업비트나 뭐 여러 가지 빗썸도 있고요. 코인원도 있는데 업비트의 지금 지금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제 최대주주가 두나무고 그 두나무의 지분을 현재 7.26%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기술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기술투자가 뽑히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두나무가 이 영업이익이나 실적만 놓고 보면 한때 4대 은행을 능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당연히 엄청나게 수수료나 이런 거를 많이 법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2020년, 뭐 2021년에도 한참 돈 벌 때 두나무의 상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022년부터 이제 가상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상장 얘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두나무는 지금 이제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우회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실제로 뭐 제가 그냥 혼자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DR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이제 인수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기술 투자는 이제 지분 가치를 부각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투사니까 우회 상장하면은 엑시트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대표적인 수혜주로 우리기술 투자를 지금 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기술투자 지금 시점에서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급등한 다음에 현재는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4,500원까지 일단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3,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우리기술투자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7,500원, 손절 라인은 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니저님이 두 종목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니저님이 또 창구를 마련해 놨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털 사이트에 이창원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저의 네이버 밴드가 나옵니다. 현재도 12,000명 가까운 분들이 저의 아침의 투자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관련된 이슈들을 받아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무료로 오픈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면 사실 손해겠죠, 그죠? 다 무료로 지금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이버 밴드 오셔서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 꼭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 내일
금요일 날 한 주 마감 공개 방송 3시 40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도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